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5회 간략 해설입니다. 사용권 보겠습니다. 1번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음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90조 3항에 대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건 상표권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반면에 99조 1항이나 2항의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된다, 없다는 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이 반대예요. 2번 99조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 전 사용에 의해서 인식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3번 99조 1항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혼동방지 표시 청구권 가진다. 틀렸죠. 혼동방지 표시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일단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맞아요. 통상사용권자는 안돼. 대신에 혼동방지 표시 청구의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자한테는 행사할 수 있지만 2항에 따른 선사용권자 즉 영세상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항 4번 1항 및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지위를 승계한 자도 가질 수 있다. 틀렸죠. 조문에 의하면 99조 1항은 승계인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반면에 반대 해석상 2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2항은 1항과 달리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야. 승계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승계한다 상정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 거 상표권 이전 공유 등 1번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주된급부 의무를 상정할 수 있어요. 반면에 상표권 매매계약에서는 상표권자에게 양수인에게 이전 등록해주면 되는 거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주된급부 의무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처럼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기간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정지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번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서 주지상표가 되었다. 주지상표가 되면 34조 1항 9호 등에 따라 34조 1항 9호 등에 따라서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3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 규정에 준용될 수 있다. 상표법상 공유는 민법상 준공유에 해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합의적 성질이 있어. 하지만 합의적 성질이 있을 뿐 공유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가령 상표권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했다 라고 했을 때 포기된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되는 민법의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4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전원이 심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즉 고유 필수적 공동심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필공. 이어서 상표권 소멸 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소멸하는 거죠.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날에 소멸해야죠. 두 번째 2번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1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 종결 등기 중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이 너무 당연하다고라 그랬어요. 까지 상표권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맞죠? 청산 종결 등기일까지 이전 등록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다음 날에 소멸해 라는 거죠. 침해 1번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 이거 108조 1항 2호죠. 108조 1항 2호 소정의 간접 침해입니다. 이때 교부 판매의 대상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로 표시한 물건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표로 표시한 라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2번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수개의 표장을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 등록받고 개별적인 표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자, 그럼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 등록받았다면 개별적으로 전용권은 있어요. 하지만 조합된 형태 전체에 대해서는 전용권은 없습니다. 그 조합된 표장이 4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력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따라서 다른 상표권자가 조합된 표장 전체의 사용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를 묻는 경우라면 침해를 주장받은 자의 각각의 상표권에 기초한 사용권, 이거 전용권을 말하는데 이건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상표법상 89조 상표법은 특허법과 달리 이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비침해 항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 팩토리라는 예외적인 판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제 비침해 항변할 거면 독립성 범위에서 써야 되는데 상표권자가 A 상표, B 상표, C 상표, D 상표 다 등록받고 A, B, C, D를 한꺼번에 써버리면 이건 A 상표도 아니고 D 상표도 아닌 거예요. 별개의 상표이기 때문에 전용권 없습니다. 3번 상표권 침해란 고의가실 벌써 틀렸죠.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번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침해인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침해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이게 원칙이야.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손배청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기출되고 있어요.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만 기출되고 있어요. 하나만 판례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90조 1항 2호 소정의 보통 명칭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